가슴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더레이트 플러스처럼 프로젝션이 많이 높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의 가슴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에는 가슴 볼륨이 많이 필요로 하신 분을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겨드랑이 절개법으로 수술해드린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3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요. 키는 163이고 몸무게는 많이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흉곽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로 많이 보이는 분이셨는데요. 보시면 밑선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위선 조직 자체가 많지 않으셨고, 따라서 수술할 때는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흉터가 정면에 보이지 않게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많이 잘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갈비뼈가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로 매우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윗가슴과 가슴골 안쪽 부분에 두꺼운 근육으로 덮어주는 형식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으로 수술 계획을 세웠고,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드러운 촉감, 자연스러운 가슴을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촉감에 어울리는 멘토 엑스트라로 보형물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볼륨을 원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럽지만 너무 봉긋하지 않은 가슴을 원하셨기 때문에 멘토 엑스트라에서 자연스러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보형물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가슴방 사이즈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잘 골라서 가슴골도 최대한 안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부와 연부 조직의 두께인데요. 수술 전에 상담을 해드릴 때 저는 꼭 초음파를 통해서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피부부터 지방, 그리고 근육을 전부 다 포함한 근육화 이중평면을 했을 때의 두께는 1.1cm, 그리고 근막하로 근육을 제외하고 피부와 지방층만 넣었을 때의 두께는 1cm가 되지 않는 0.7cm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피부의 두께도 평균보다 좀 얇은 0.1cm 밖에 되지 않았고, 가슴골의 뼈 너비도 2.9cm로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가슴의 밑둘레는 66cm고 가슴 컵 사이즈는 65AA 컵이셨는데, 가급적이면 볼륨이 많으면서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가슴을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술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우선 가슴방 사이즈에 맞춰서 최대한 큰 보형물은 멘토 엑스트라 모더레이트 플러스의 325 사이즈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보형물은 근육 밑에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해서 적어도 윗가슴과 가슴골 안쪽이 너무 얇아지지 않게 근육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수술을 계획하였고, 가슴골이 가급적이면 잘 모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가슴방 사이즈를 계측하고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수술 방법은 밑주름이 별로 없으신 형태였기 때문에 밑주름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주름을 활용한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였고, 사용한 보형물은 멘토 엑스트라 모더레이트 플러스 325 사이즈였습니다. 우선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가슴골을 잘 모으면서 촉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피부의 두께와 연부 조직의 두께가 너무 얇을 경우에는 근육의 도움 없이는 너무 위쪽 부분에 보형물 실루엣이 잘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로 상담 과정에서 꼭 두께를 측정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두께가 괜찮은 경우에 근막하로 수술을 해드리기 위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형상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피부의 위쪽 부분과 안쪽 부분에 보형물의 실루엣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 덮는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흉골의 너비가 넓을 경우에 가슴골을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실 때 브라를 착용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가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께서는 제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려서 주의사항대로 잘 따라주셔서 아주 예쁜 가슴골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는 65 C컵으로 풀 C컵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C컵, 풀비가 살짝 넘는 형태로 충분한 볼륨을 가지실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가슴골 모양도 안쪽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모양을 잘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에 흉곽 비대칭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밑선의 위치는 최대한 맞추긴 했지만 가슴의 왼쪽 부분이 좀 더 가쪽을 향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좌우의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 않도록 비대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오른쪽으로 주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주무실 때도 1년 동안에 최대한 브라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무실 때 브라 착용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45도 모습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밑선이 없기 때문에 보형물의 실루엣이 잘 그려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윗가슴 부분도 너무 경계가 많이 보일 수 있는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근육을 이용해서 잘 덮어주어서 위쪽의 슬로프도 자연스럽게 잘 모양이 나왔습니다. 사실 윗가슴이 봉긋해 보이고 누웠을 때 밥그릇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형물의 디자인입니다. 보형물의 높이가 높아서 앞으로 많이 돌출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쪽의 경계가 많이 보이고 가슴이 봉긋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가슴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모더레이트 플러스처럼 프로젝션이 많이 높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의 가슴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는 보시면 흉곽의 위쪽에 뼈가 돌출된 부분이 있고 유선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슴의 돌출도가 많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모더레이트 플러스 보형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볼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수술할 때는 모더레이트 플러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가슴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보형물이 근육으로 잘 덮어서 자연스럽게 위쪽 슬로프를 만들 수 있었고, 가쪽 부분도 많이 티나지 않는 형태로 예쁜 가슴 모양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밑선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밑주름이 접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풀C가 되지 않는 작은 B컵에서는 밑선 자체가 주름이 지지는 않기 때문에 밑선이 수술하기 전에 없으신 분들은, 특히 미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45도를 보시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의 흉곽이 바깥으로 좀 휘어 있지만 실제로 보형물 자체는 옆빠짐이 생기지 않는 안쪽으로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의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흉곽에 비대칭이 있게 되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비대칭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는 보형물이 너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수술을 해야 가슴골이 벌어지지 않고 가슴골이 예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90도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 위쪽에 흉곽이 뼈가 돌출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유선 조직이 적기 때문에 가슴의 앞쪽으로 돌출이 거의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레이트 플러스 보형물을 사용하더라도 옆선이 너무 퍼지지 않으면서 가슴이 충분한 프로젝션 볼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위쪽의 볼록한 부분은 보형물의 윗가슴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슬로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2개월, 3개월 사진입니다. 셀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잘 잡아주는 브라를 입으시게 되면 가슴의 조직이 부드러우신 경우에 흉골의 너비가 넓고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쁜 가슴골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골 모양은 흉골의 너비가 넓을수록 모으기가 어렵지만 피부가 부드러운 경우에 가슴골 안쪽의 박리를 신중하게 수술을 하고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신다면 이렇듯 예쁜 가슴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멘토 엑스트라로 자연스러운 가슴골과 풍만한 가슴 모양을 잘 만든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